미국이 최근 155mm 자주포에서 극초음속 포탄을 발사해 순항미사일, 무인기, 표적을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이 곡사포에서 발사한 포탄으로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한 것은 처음이다. 극초음속 무기는 보통 최대 속도가 마하 5, 음속의 5배를 넘는 무기를 일컫는다. 현재 기술로는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전세계 어느 지역이든 1에서 2시간 내 타격이 가능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불리지만 주로 미사일과 활공체, 글라이더로 개발되었다. 미사일도 요격하는 극초음속 포탄까지 등장함에 따라 미래 지상전의 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미 국방부는 15일 현지 시간 지난 3일 뉴멕시코주 화이트샌즈 시험장에서 실시된 155mm 자주포의 순항미사일 요격 시험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영상에는 미 차세대 자주포에서 발사된 극초음속 포탄 HVP 하이퍼 벨로시티 프로젝타일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 음속에 버금가는 속도로 비행하는 BQM-167 무인 표적기를 격추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 무인 표적기는 순항, 크루즈, 미사일과 비슷한 속도 등을 갖고 있어 가상적 순항미사일 역할을 했다. 극초음속 포탄의 요격 시험은 다양한 센서가 수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 통합해주는 미 공군의 첨단 전투관리 시스템 ABMS, 어드밴스드 배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활용해 이뤄졌다. 미 차세대 자주포는 극초음속 포탄으로 최대 사거리 100km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이번 순항미사일 요격 성공을 토대로 장기적으로는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포탄을 개발할 계획이다. 요격용 극초음속 포탄은 기존 요격 미사일에 비해 가격이 훨씬 싸다는 게 강점이다. 신형 패트리엇 PAC-3 MSE 미사일이 한 발당 50에서 60여억 원에 달하는 대비해 극초음속 포탄은 1억 원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5월 기존 미사일보다 17배 빠른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놀라운 군사 장비를 개발 중이라며 나는 그걸 기막힌 미사일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미국의 극초음속 무기는 육군과 해군이 공동으로 개발 중인 공동 극초음속 활공체 CHGB 커먼 하이퍼소닉 글라이드 바디와 공군이 개발 중인 AGM-183A 극초음속 미사일 ARRW, 보잉사의 X-51 웨이브라이더 등이 있다. 지난 3월 미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 육군과 해군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 극초음속 활공체 CHGB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CHGB는 최대 음속 20배의 속도로 수천 km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2022년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세계 군사강국들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무기는 크게 두 종류다. 우선 극초음속 활공체 글라이더다. 초기엔 탄도미사일처럼 마하 5 이상의 초고속으로 상승했다가 일정 고도에서 활공체가 추진체와 분리돼 활강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고체 연료 또는 스크램제트 엔진으로 비행기처럼 날아가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이번에 시험에 성공한 극초음속 포탄도 극초음속 무기 대별에 새로 합류한 셈이다. 2. 미군 치고 빠지는 이동식 미사일로 메이종 패권 분쟁 겨냥 웨펀 9월 2일 미국 본토 뉴멕시코주 화이트샌즈 실험장에 여러 대의 트레일러가 집결했다. 이날 실험장에는 미 육군의 차세대 자주포 M129를 비롯해 견인식 곡사포인 M777과 다종의 실험용 대포들이 모였고 이들은 한 방향을 보며 사격 준비를 마쳤다. 통제소의 사격 개시 명령에 M129 자주포가 불을 뿜었다. 이 자주포에서 발사된 포탄은 매우 빠른 속도로 표적을 향해 날아갔는데 놀랍게도 표적은 지상의 고정 표적이 아니라 움직이는 물체, 그것도 순항 미사일이었다. 자주포가 순항 미사일을 향해 요격탄을 발사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자주포에서 발사된 포탄은 일반적인 포병탄약이 아닌 편전같이 작은 강철 화살이었고
이 화살은 마하 5의 속도로 날아가 표적으로 지정된 마하 0.8 속도의 소형 무인 표적기 BQM-167A를 정확하게 꿰뚫어 파괴했다. 초고속으로 날아가는 포탄 인류 역사상 곡사 탄도를 갖는 화포로 대공 사격을 했던 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2차 세계대전 때 포구 초속이 빠른 대공포를 대전차포로 전용해 사용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탄속이 비교적 느리고 탄도가 포물선 형태를 그리는 곡사포를 대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 미군이 곡사포를 대공포로 전용하는 실험에 성공한 것이다. 이날 M129 자주포가 사격한 포탄은 BAE 시스템즈에서 개발한 HVP 하이퍼 벨로시티 프로젝타일이었다. 이 포탄은 이름 그대로 초고속으로 날아가는 포탄이다. 이날 미 육군과 함께 실험을 주관한 BAE 시스템즈 관계자는 신형 포탄은 ABMS, 어드밴스드 배틀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통제를 받아 곡사포에서 발사되며 마하 5의 속도와 100마일 이상의 사정거리, 높은 정밀 유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현재 이 포탄의 가격은 86,000달러 수준이지만 대량 양산될 경우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HVP는 미군이 레일건의 실패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으로 2010년대 초반부터 개발을 진행해온 무기다. 전차포가 발사하는 날개 안정식 철갑탄 APFSDS 이 발사 직후 외피, 사보트를 분리한 뒤 길고 가느다란 탄심을 마하 4 이상의 속도로 가속하는 것에서 착안해 가늘고 긴 탄심을 고성능 장약으로 초고속 사출하는 방식의 무기다. 미군은 이 포탄에 몇 가지 신기술을 적용했다. 공기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기술과 더불어 이 탄심을 초고속으로 발사할 수 있는 고성능 추진 장약, 그리고 이 장약의 엄청난 폭발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는 주포가 이 기술의 핵심이다. HVP 포탄은 155mm 곡사포용과 127mm 한포용 두 가지가 모두 개발되고 있는데 미군은 이미 수백 차례의 시험 발사를 통해 이 포탄의 성능과 신뢰성을 입증했고 이제는 순항 미사일과 같은 소형 고속 표적 요격 실험까지 나서고 있다. 미군은 곡사포와 한포에서 운용되는 이 HVP를 이용해 통상적인 포격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이동하는 적 표적, 즉 차량과 군함을 타격하고 심지어 항공기는 물론 전술탄도탄까지 요격할 구상을 하고 있다. 포탄의 속도가 마하 5 수준의 극초음속이기 때문에 표적 획득과 추적, 유도만 뒷받침해 준다면 해볼만한 도전이라는 것이 미 육군의 판단이다. 이번 순항 미사일 요격 실험을 계기로 미군의 HVP 실전 배치 일정은 더욱 빨라질 전망인데 이 포탄과 현재 구축 중인 ABMS 등 신형 지휘 통제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제 미군은 일개 야전 포병대도 패트리엇 포대에 준하는 수준의 방공 능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차세대 전술 지휘 통제 시스템 구축 미군이 이러한 무기 체계를 만드는 이유는 다름 아닌 중국 때문이다. 미군은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일대에 배치된 육군과 해병대 포병의 HVP 포탄과 ABMS 등 차세대 전술 지휘 통제 시스템 구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이 전력과 상호 보완제 성격으로 운용할 첨단 무기들을 대거 개발하고 있다. 오는 2023년 첫 실험을 앞둔 SM-6 지상형도 이러한 계획의 일부다. SM-6 미사일은 해군이 군함에서 운용하는 장거리 함대 방공 미사일이지만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지상에 설치되는 육상형 이지스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에서 운용하기 위한 성능 개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미 해군은 SM-6의 긴 사거리와 고속 성능, 강력한 탄두 중량을 이용해 이 미사일을 단순한 방공 무기가 아닌 다용도로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 SM-6는 어지간한 전술 탄도미사일 수준인 370km급 사거리와 마하 3.5에 달하는 고속 비행 성능, 64kg에 달하는 강력한 탄두를 가지고 있어 공격용으로 쓰기에 손색이 없다. 미 해군은 1992년에 터키 해군과 연합훈련을 하다가 함대공 미사일인 시스페로우를 오발해 터키 해군 중형 호위함을 대파시킨 경험이 있는데
이후 함대공 미사일을 대함 공격용 무기로 사용하는 전술을 개발해 현재도 적용하고 있다. SM-6 공격용 전환 구상도 바로 이러한 개념의 연장선상에 있다.